잠자리 동화 링컨. 뒤뚱뒤뚱 꼬마 에이브가 물을 나르고 있어요. 아버지는 밭을 갈고 어머니는 씨앗을 뿌리고 있네요. 어머나 에이브, 물이 다 엎질러지겠어요. 책을 읽으면서 물을 나르다니. 이 녀석 에이브 또 책을 읽는구나. 아버지가 호통쳤어요. 에이브는 얼른 책을 덮었습니다. 옥수수 씨앗들에게 빨리 물을 주어야 했으니까요. 에이브는 지금 꿈나라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워싱턴 아저씨를 만나고 있나 봐요. 어젯밤 늦도록 워싱턴을 읽다가 잠들었거든요. 두둑두둑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예요. 뚝뚝뚝 책 위로 빗물이 떨어져요. 에이브는 책이 젖는 줄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네요. 큰일 났군요. 이웃집 아저씨께 빌려온 건데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책이 다 젖었어. 에이브는 금방 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걱정입니다. 에이브는 용기를 내어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책값 대신 농장에서 일을 할게요. 그렇게 하렴. 에이브는 며칠 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답니다. 아저씨는 에이브에게 동화책을 선물했습니다. 에이브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에이브의 집은 몹시 가난했어요. 에이브는 부모님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에이브도 어엿한 청년이 되었군요. 어느덧 18살이 되었으니까요. 에이브는 오하이오 강의 나룻배 사공이 되었어요. 큰 증기선이 있는 곳까지 나룻배로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에이브는 매우 친절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손님들은 에이브의 배를 타는 것이 매우 즐거웠답니다. 어느 날 강 건너편에서 일하는 빌 형제가 찾아왔어요. 이봐,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일을 하는 거야? 빌 형제가 에이브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왜 남의 손님을 빼앗아 가는 거야? 빌 형제는 에이브를 괴롭혔습니다. 아무 허락도 없이 뱃사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손님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에이브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빌 형제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너는 이제 끝장이야. 빌 형제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마침내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는 마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사는 마을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와, 에이브가 이겼군요. 에이브는 변호사를 만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법을 공부하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에이브의 머릿속은 온통 변호사 생각뿐이었습니다. 에이브, 이 짐을 뉴올리언스까지 운반해 줄 수 있겠나? 마을의 큰 공장 주인이 부탁했어요. 뉴올리언스요? 물론입니다. 에이브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에이브는 곧바로 배에다 짐을 실었습니다. 뉴올리언스로 출발! 뉴올리언스에 도착한 에이브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리마다 커다란 건물이 들어차 있고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에이브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거리를 구경했답니다. 에이브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자, 여기 아주 튼튼한 흑인 아이가 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백인이 흑인 아이를 붙잡아 놓고 가격을 부르고 있네요. 어머나, 쇠사슬에 묶여있는 흑인들 좀 보세요. 너무 아파 보여요. 흑인 아이가 팔렸습니다. 그때 흑인 아이의 엄마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달려왔어요. 제발 딸 아이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백인 남자는 채찍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넌 필요 없어. 아이의 엄마는 피를 흘리며 나뒹굴었어요. 백인들은 재미있다고 낄낄낄 웃었습니다. 에이브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반드시 노예 제도를 내 손으로 없애겠어. 에이브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이브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여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사람들은 에이브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에이브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이브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지요. 어느 날 에이브는 어린 소녀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무척 좋아하는 소녀랍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얼굴은 너무 말라서 조금 무서워 보여요. 턱수염을 기르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일 거예요. 에이브는 소녀의 말대로 턱수염을 길렀습니다. 마침내 에이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시골뜨기, 공부벌레, 꼬마 에이브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고요. 모두들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노예를 부리는 남부 사람들은 링컨을 따르는 북부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지요. 그러나 링컨은 노예 해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노예는 없습니다. 모두 자유의 몸입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하였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예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링컨 대통령 만세! 흑인들은 북부 사람들의 편이 되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어요. 링컨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군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요. 사람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남부 사람도 북부 사람도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흑인 한 명이 링컨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링컨은 흑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흑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링컨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소. 그래요. 당신은 좋은 변호사잖아요. 아내도 찬성했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링컨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느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 거예요. 아직도 링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링컨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졌지요. 여러 차례 사업 실패, 여러 차례 하원 의원 및 상원 의원 낙선, 신경쇠약으로 오랜 투병 생활, 도저히 믿기지 않아도 이것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 전의 생활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몇 번 실패를 거듭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법인데 링컨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음의 성공을 준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이발소에 가게 됩니다. 싱글벙글 들어오는 젊은이를 한참 손질해 주던 이발사가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군요.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아, 제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 떨어진 후보입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링컨 대통령은 실망하지 않고 다음엔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시 웃음을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생각이 링컨 대통령에게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여 끝나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